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특별하고 멋진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지구바이크라는 바이크샵을 운영하시면서 전직 아이돌이시기도 하시면서 현재 제마, 트레일러닝 등을 준비하고 계신 멋진 러너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민진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 팩트만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게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지만 네. 스스로 직접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종도에서 지구자전거, 자전거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러닝과 라이딩을 즐기는 스포츠 애호가, 지구 언니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포츠 애호가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요즘은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유행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순수하게 좋아하셔서 하는 게 느껴지는 촌철살인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한 이력들이 많으신 이 지구 언니 민지님을 조금 더 가깝게 알아가고자 러닝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러너를 담다해 하나의 통과 의뢰 같은 건데.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가벼운 거부터, 기호적인 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라이더시지만 러너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러닝 쪽의 브랜드의 선호도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나이키, 룰루레몬 둘 중에 하나 의류를 선택하신다면? 나이키. 나이키. 보통 여성분들이 요즘 룰루레몬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셨는데 나이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룰루레몬이 좀 비쌉니다.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나이키 아울렛을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곳이 김포 아울렛도 있고 모다 아울렛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일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정가로 따지면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비싸죠. 그리고 사실 품질적으로 봤을 땐 룰루레몬이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 장벽이 있기 때문에 나이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굉장히 물론 오늘 갖춰서 사진도 찍고 그러셨으니까 이해합니다. 자, 그럼 이제 러닝화적인 기호 한번 알아볼 텐데 신생 브랜드와 기존의 브랜드의 한번 장벽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디다스 대 살로몬. 아디다스. 제가 살로몬 너무 조금 국내 인지도가 부족한 브랜드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살로몬 한 번도 안 써봐서.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오늘 신고 오신 올러닝과 아디다스. 그럼 아디다스 신발 신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디다스 아디제로. 프로3? 신어봤는데 저의 이제 중요한 시합 때 제가 아껴서 신는 신발이거든요. 굉장히 발이 편하고 가볍고 저랑 잘 맞는 신발인 것 같아요. 프로3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엘리트 분들이시든 아니면 그냥 동호회 혹은 뭐 동네 조깅하시는 분들까지도 선택할 정도의 너무나 확고한 패칭과 검증된 신발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좀 단순 여성을 인터뷰할 때 여성의 시선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남성 러너를 봤을 때 타이즈를 입으신 분, 네. 너무 짧은 막 3인치 쇼츠를 입으신 분, 둘 중에 어떤 분이 그나마 거부감이 덜 하신가요? 사실 저는 거부감이 둘 다 없어요. 아, 라이더시기 때문이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딱 붙는 타이즈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없고, 그쵸. 왜냐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만 입으시잖아요, 라이더 분들. 그렇죠. 네, 그렇고, 이제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남의 남자가 짧은 거 입든 딱 붙는 거 입든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편한 거 입으시면 본인이 편하고 즐거운 거 입으면 됩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말을 지금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건 네.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관심 없어요. 안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네. 너무 남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중요도 싸움인데요. 네. 내가 평생 이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글 혹은 워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 고글입니다. 고글을 안 써도 된다? 네. 워치는 꼭 써야 된다? 그럼요. 워치는 네 저희 기록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꼭 써야 합니다. 기록에 집착합니다. 저. 얼마나 가민 이제 뭐 스포츠워치 충전 안 되면 네네. 충전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스트라바상의 기록.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그거를 기록하는 게 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에 만족하고 충족하고 그리고 성장을 기록하고 얼마 중요한 지표이냐. 네. 근데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또 라이딩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네. 라이더 분 중에 선글라스 안 쓴 분을 보기 힘들 정도여서 맞아요. 한번 골라봤거든요. 네. 선글라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긴 하죠. 안전상 굉장히 필수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라이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작은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순간 이제 잠깐 눈이나 이렇게 한눈을 팔게 되면 이제 낙차 위험이 생기거든요. 낙차 너무 네. 중요하죠. 그래서 날파리, 흙먼지 이런 것들이 튀게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글 착용이 이제 반드시 중요하죠. 선택사항이 아니군요. 거의. 네. 맞아요. 저도 막 선글라스를 취급할 때 방풍 혹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네. 바람이 불면 얼마나 불길래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유를 들어보니까 네.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뭐 이유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선호하는 러닝 코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네. 고저차가 심한 강변 다음은 트랙 고르신다면 저는 무조건 일반 로드에 낙타등이 있는 고저가 있는 로드러닝을 선호합니다. 지금 영상 찍기 전에 대화를 좀 나눠서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무릎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자전거 타기 전에 러닝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지식이 없이 그냥 뛰면 되겠지 뭐 하고 이제 트랙 러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트랙 러닝이 한쪽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한쪽 무릎이 굉장히 아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초보자 자세가 잘 잡혀지지 않고 이런 초보자들이 트랙을 이제 장기간 뛰게 되면은 이런 저 같은 부상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좀 트랙이 지루함이 있죠. 정신과 시간의 방이죠. 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트랙보다는 일반 로드를 더 선호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저희는 반시계 방향으로 트랙을 돌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간과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LSD 장거리 러닝을 가끔씩 트랙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이유 하거니와 보급이 쉬워서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물리적인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지님이라는 러너에 대한 기호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민지님에 대해 하나하나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 서문에서 소개시켜드렸지만 굉장히 특이한 이력인
아이돌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의 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뭐 썸네일에도 사실 적어드렸지만 어떤 그룹에 있었는지 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요. 그 짤막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투포라는 그룹이었고요. 힙합 여전사를 꿈꾸는 예. 네, 좀 네, 멋있는 센 여성을 네, 꿈꾸는 그런 요정하고 이제 소녀스러운 그룹이 아니라 네, 그런 그룹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에 시작했고 제가 어느 정도 오래됐냐면 저랑 데뷔 동기분이 G.O.D, 샵, 코요테 뭐 이런 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20년도 더 전에라서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그렇게 흥하지 않았고 짧은 기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늘 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말씀하신 딱 데뷔 라인업을 보니까 네. 한국의 1차 힙합 붐이었던 때 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멋진 과거를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은 자전거 샵을 운영하시면서 네. 달리는 러너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넘어오시기까지의 아이돌 활동에서의 조금 힘드셨던 점이 있으셨던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에서의 아이돌에서 이렇게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가수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크게 이제 성과가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방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그렇지만 노력 대비 결과가 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대중의 사랑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아마 저는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3을 이제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제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갈림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방송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다시 이제 좋아했던 공부를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다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느냐라는 이런 선택의 길목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좀 뒤늦게, 네, 제가 삼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막 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네, 그냥, 네, 일반, 네, 대학생 그리고 회사원 이런 생활을 했었죠. 확실히 뭐랄까 그 어린 나이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저울질과 선택을 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강단 있게 선택을 하시고 지금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역경,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으신 것에 대해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봤을 때 뭐 노래를 그렇게 가창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춤을 잘 췄던 것도 아니고요.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서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사실 이제 대중들에게 매력도를 따졌을 때 나는 좀 그저 그렇다라는 이 객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그러면 차라리 그래 조금 학창 시절에 잘했던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네,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은 객관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겸손이 과한 정도의 그 정도의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어떠한 좀 메이저 풀, 높은 어떤 수준의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께서 겸손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아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네. 러닝에 있어서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분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직접 체감을 하게 되면 내가 막연하게 봤던 예를 들어 서브3 뭐 좀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어떠한 벽을 실제로 딱 보거나 겪거나 누군가의 그걸 영향을 느끼게 되면 겸손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감상이고요. 네. 지금 그렇게 어쨌건 나름의 좋은 선택을 해오셔서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하셨는데 근데 그 정석적인 루트를 밟으셨다고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케이스로 이렇게 자전거 라이딩이 주가 되는 업종을 선택하게 되셨는데 네. 그 자전거를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는지 자전거는 코로나가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저를 만나게 해줬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30대에는 온전히 육아에만 집중을 했어요. 네. 당연히 운동도 하나도 안 했고요. 저는 원래 굉장한 집순이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때는 어렸을 때 롤러스케이트가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네. 롤러장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제가 너무 운동을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 롤러를 시키고 저를 끌고 다니실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안 하던 한 번도 운동이 취미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저희 남편은 운동이 취미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자전거를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집에서 정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면서 저희 남편 직업이 이제 조종사거든요. 그때 이제 비행 편수가 확 줄어들면서 굉장히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아진 거죠. 근데 남편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은퇴하면 자전거 가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비어있는 시간에 좀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러면 자전거 좋아하니까 지금 자전거 자격증 따와. 그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마침 한 달 딱 쉬는 기간이어서 따오면 내가 우리 집 차고에서 자전거 가게 열어줄게, 정비샵. 저는 그때 목공을 취미로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소박하게 가구 몇 개, 의자, 뭐 수납장 몇 개 만들어 놓고 정말 게러지 샵처럼 굉장히 작은 평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손님이 누군가 오시면 너무 즐거운 일이고 그냥 취미 생활의 좀 확장 정도? 남편의 그거를 지지하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오픈을 했었죠. 네, 그렇게 코로나 시기를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찾아주시는 분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다시 본업에 복귀를 하게 될 기로에 또 서서 이 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차고에 있는 이 공간을 계속 살려둘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일단은 워라밸이 무너지죠.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차고가 있으니까 또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약간 번아웃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본업에 충실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해봐야겠다. 왜냐면 서당계 3년에 본격적으로 제가 정비를 하진 않았지만 옆에서 이제 도와서 많이 이제 했던 경험이 있어서 까짓 거 내가 하면 되지 뭐 못할까 싶어서 한 달 만에 이제 가게 위치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샵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용감하죠. 정말 용감하지만 그런 시도가 없었으면 어떠한 결과도 따라오지 않는 거를 또 누구나 다 겪으셔서 아실 텐데 그 용기가 너무 멋지시고 추진력이 대단하신 것 같으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요즘 부족한 게 또 추진력 아니겠습니까? 다만 러너들은 이게 계속 러너로 기결이 되네. 그쵸. 러너들이 보시는 유튜브인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까지가 자기의 추진력에 사용되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넘으면 무슨 령 이렇게 넘잖아요. 그래서 뭐 한계령, 미시령 이렇게 높은 령들이 있는데 가장 넘기 힘든 령이 현관령이라고 하거든요. 공감합니다. 네, 침대령과 현관령을 넘으면 그날 운동 50%는 다 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철저한 운동인의 자질이 있으셨던 걸로 해서 그러면은 장비만 그렇게 이제 해오신 게 아니라 라이딩까지 같이 겸하시면서 본인의 취미이자 업이 되신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즐거우시고 사실 근데 또 업이 섞이면은 되게 온전히 즐기기 힘든 영역이 되기도 하던데 그럼에도 굉장히 즐기는 영역으로 잘 남겨두신 것 같으세요. 그거를 좀 조절하신 좀 요령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든지 생각을 할 때 균형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인스타 피드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하냐. 어떤 데는 얼굴에 쥐 안 나냐고.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막 의도해서 막 카메라 앞이라고 웃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이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결핍을 앓았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운동을 얻는 삶을 40년을 살았어요. 제가 자전거와 이제 러닝을 시작한 게 이제 딱 40대 접어들면서인데, 사람이 이게 40을 기점으로 하면은 굉장히 몸과 마음이 이렇게 노쇠까지는 아니지만 처지는 그 시기가 옵니다. 좀 꺾인다라고. 네, 맞아요. 꺾이는 그 시점이 오는데, 이게 그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도 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우울감도 심했고.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기 전에 러닝을 먼저 했다고 했던 게, 저희 집 앞에 바로 트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할까 해서 그냥 이제 러닝화 하나 사가지고 트랙을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운동을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정말 2km, 3km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 기록 그때 보면은 630, 700 이 정도입니다. 트랙 이제 저희 트랙이 되게 작은데 한 바퀴 돌아도 한 4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한 대여섯 바퀴 너무 뿌듯한 거죠. 내가 여기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러닝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러닝을 시작하다가 이제 무릎 부상이 와서 이제 뛰면 너무 아프니까 잠시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마침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자전거 매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자전거를 내가 타지 않는 사람이 소비자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럼요. 이제 정비 부분도 이제 정비대에 올렸을 때가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모르고는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급하게 시작을 정말 급하게 매장 오픈하고, 저희 22년 1월에 오픈하고 제가 22년 2월에 네, 급하게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제가 딱 유튜브를 시작한 시기와 비슷한, 어떻게 좀 대비 동기네요. 네.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건, 요즘에도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러닝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주 컨텐츠는 정보 전달이지만 러닝도 안 하는 사람이 그쵸. 뭐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고 어떠한 뭐 대회에 대한 참여를 하고 이런다는 거는 너무 기만 같아 보이고 좀 어폐가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맞아요. 진정성에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민지님께서 이렇게 밸런스를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잘 갖춰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너무나 멋지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급박하게 어떤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셨지만 그럼에도 지금 잘 정착을 하시고 지금 또 하나의 균형을 이루시고 계신 게 라이딩과 러닝. 두 가지의 균형을 굉장히 잘 이렇게 조화를 가져가고 계신데, 부상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하셨다가 쉬었다가 라이딩만 하시다가 지금 요즘 다시 러닝을 시작하시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다시 러닝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처음 러닝했을 때에 무릎이 아팠던 가장 큰 이유는 근력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뛰는 자세도 아마 힐풋으로 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뒤뚱거리면서. 네. 그렇게 이제 또 트랙을 또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뛰던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고, 그 다음에 라이딩을 하면서 제가 조금 체중 감량도 됐고요. 실제로, 그죠? 네네네. 실제로 이제 체중 감량도 됐고, 라이딩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신 운동에서 근력이 조금 향상이 된 상태에서 저희 동네에 러닝 크루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그 러닝 크루의 한 50% 분들이 다 라이딩을 하셨던 분들인데, 요새 이제 교집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뛰자. 그래? 오케이, 알았어. 오랜만에 그러면 나도 원래 러닝 뛰는 건 좋아하니까 같이 한 5km 뛰어보자 하고 뛰었는데,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러닝만 했을 때는 한 번도 그 530이란 기록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1년 반 만에 러닝을 처음 5km를 뛰었는데, 옆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530 기록이 나온 거예요. 5km가. 그래서
이게 근력이 아예 없던 사람이 운동했을 때와 자전거를 한 1년 이상 타면서 심폐지구력이 강화가 되고 근력이 있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니까 이렇게 내가 달리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서 러닝과 자전거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네, 같은 심폐지구력 유산소 운동이지만 특성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는 게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네, 같이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딱 좋은 말씀을 짚어주신 게, 뭐, 저희 영상 찍기 이전에도 이 딱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만, 러닝을 한다고 자전거를 잘 타지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자전거를 탄다고 러닝을 잘 타지는 건 아니지만, 네. 서로 분명히 좋은 시너지를 주는 부분은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체감하신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겪으신 바대로 요즘 라이딩 하시다가 러닝을 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지금 하고 계시거나 네. 요즘 이 스포츠 병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베이스가 제로 베이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하다가 러닝에 더 무게를 실은 케이스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조금 더 수월하게 러닝 구력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걸 체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시청자분들이나 이분들에게 항상 보강 운동, 맞습니다. 스트레치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너무 강박적일 정도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민지님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같이 그러니까 무조건 자전거를 타고 러닝을 하라 이게 아니라 더 도움이 되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걸 병행하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서도 좀 힘든 게 당연히 있으셨겠죠. 그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좀 그 힘들었던 어떤 경험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고충 이런 게 지금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좀 운동을 하는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게 저는 제일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자영업자니까 당연히 매장도 운영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중학생,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애들도 봐야 되고 집안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빼서 할 수 있는 거는 새벽에 일찍 막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행히도 뭐 남편이 쉬는 날이어서 좀 시간이 있다 할 경우에는 이제 저녁 시간에 나와서 운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제일 제 목표가 제가 걸을 수 있는 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오래 즐겁게 운동하자가 목표예요. 네,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제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니까 성장세가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 재미에 제가 조금 그리고 기록적으로 또 스트라바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제 러닝도 그렇지만 라이딩도 이 구간별로 이제 콤이나 트로피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네네. 또 그런 거에 집착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제가 조금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내려놓고 운동은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오래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운동 제일 잘하는 사람은 부상 없이 오래 한 사람이 제일 잘한다 그러잖아요. 서브 2든 서브 3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길게 하는 게 저는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지 않고 생활에 지장이 주지 않을 그 선을 딱 지켜서 하는 게 제 운동의 목표입니다. 지금 들어본 바로는 그거의 비중을 정말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밸런스 조정, 체력 분할, 타임 테이블 고려가 가능하신 것 같은데 저희 단톡방에 오제 건달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 건달? 무슨 말씀이실까 했는데 오래 재밌게 건강하게 달리자 너무 좋습니다. 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 닉네임의 뜻을 알고서 너무 좋은 저도 추구해야 되는 지금 민지님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그 스포츠를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 한들 그 잘한다의 기준이 단순 어떠한 퍼포먼스적인 기록을 내는 것 그게 된다면은 정말 뭐랄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마 갉아먹지 않을까
건강하고 재밌게 하기는 힘든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재밌게 건강하게 달리면 부상 없이 달리면 자연스럽게 퍼포먼스 기량 향상은 따라올 테니까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 그렇지만 어떠한 수준, 경지 이상에 도달하는 게 물론 재능의 영역은 있겠지만 네. 보통 굉장히 좀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것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운태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든 나의 이제 몸의 신체 상태든에 따라서 이제 좀 도태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성장세가 안 보일 때에 이제 운동의 재미가 시들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잘 극복해 나가는 게 나와의 싸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이제 운동의 밸런스와 그런 걸 잘 갖춰가지고 있는 시점에 놀랍게도 유튜브까지도 운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빡빡하게 하루를 보내시는데 유튜브를 또 운영하시는 게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지시는데요. 어떤 채널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진솔하고 소소한 저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네,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있긴 한데요. 제가 거기서 이제 가장 추구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도 이제 40에 운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내 생활의 질적으로 향상된 게 느껴지거든요. 예전엔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집안일을 하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힘드니까 일단 짜증도 나고요. 네,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지금 운동을 하면서 체력이 늘고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밖에서 얻어온 내 에너지가 있어서 이 에너지를 또 가족들한테도 되게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이 부분을 심어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요즘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시긴 했지만 저는 여성분들 특히 저와 같이 이제 40대에 접어든 여성분들이 저의 채널을 보시면서 같이 동기부여도 하고 네, 서로 응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겪으신 바대로 사람이란 게 건강한 건강한 신체, 맞습니다.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거를 저도 이건 뭐 성별 상관없이 그죠? 네네. 체감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운동을 시작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건강해진 걸 느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민지님 채널 구경해 봤는데 정말 담백하고 날것의 민지님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지님이라는 사람이 궁금하면 구경해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겪어보셨겠지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좀 뭐랄까 지분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이 좀 이게 좀 많이 다름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각각 좀 플랫폼마다의 색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그러니까 국내 분들 아니고 이제 네, 외국 분들도 좀 비중이 꽤 높은 경우들이 많고요. 왜냐면 언어적 전달보다는 네, 사진이나 그죠. 영상 같이 이제 비언어적인 이미지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99% 네, 왜냐면 제가 한국어로 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언어적 비중이 더 커서 좀 그 시청자 이렇게 구독자 분들의 이제 층이 조금 나뉘어지는 것 같고 지금 제 채널이 좀 또 소소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친밀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유튜버로서 네. 새로운 시도를 당연히 해보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 거고 도전하고 싶으신 컨텐츠가 있으실 텐데 혹시 뭐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러닝과 라이딩, 자전거 타기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러닝만 하시는 분들
자전거만 타시는 분들이 이 다른 운동에 이제 처음에 비기너가 돼서 잘 하시는 이 분들이 비기너가 돼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네, 이런 컨텐츠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FTP 테스트라 그래서 파워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러닝을 서브 3, 서브 이제 3를 달성하시는 아주 잘 뛰시는 러너분들이 과연 네, 이 자전거 파워 테스트를 했을 때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비교해보는 것도 네, 되게 재밌는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둘 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재밌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각각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재미없을 것 같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흥미로울 것 같아요. 왜냐 아니면 사실 병행하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상 경제 있으신 분들 또한 당연히 너무 극소수일 테고 그런 입장에서 각각의 그런 수준급 분들이 과연 얼마나 상호 간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기회 되면 꼭 모시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워가 얼마나 나올지. 저 꼭 보죠. 네. 뭐 어떤 식으로 그 파워 테스트라는 게 진행이 되나요? 파워 테스트는 자전거를 이렇게 스마트 트레이너라는 거에 걸어두고 하고요. 이 스마트 트레이너에서 저항값을 서서히 올려요. 30초에서 1분 단위로 이제 파워 저항이 30와트 정도씩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은 최대 몇 와트까지 내가 버티면서 이 페달을 굴릴 수 있는가로 본인의 이제 파워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뭐 운동 테스트에서 배근력 테스트 막 이런 거랑 좀 다리 막 이렇게 피는 힘 막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서. 네, 일단은 그 파워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그 스프린트 할 수 있는 능력도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파워를 얼마 정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긴 어필을 올라갈 때 뭐 장거리는 5km, 10km 이렇게도 자전거는 타고 산을 하나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인의 파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본인의 할 수 있는 역량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민지님이라는 사람을 좀 더 친밀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청할 수 있는 채널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보세요. 자, 유튜브와 별개로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 곳이 영종도의 운서역 인근이네요. 이 근처에 매장이 있으시다고요? 네. 매장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영종도에서 유일하게 자전거 미케닉 자격증이 있는 전문 정비를 담당할 수 있는 자전거 매장이고요. 굉장히 감사하게도 영종도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섬 밖에서도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네. 근데 제가 샵을 오픈한 지 이제 3년 차거든요. 운동을 시작한 것도 3년 차입니다. 항상 비기너의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특히나 이제 자전거에 입문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에 좀 상담이 특화가 되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작업들 같은 경우도 항상 어떤 거든 새로운 테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배워서 네, 고객분들한테 좀 정확하고 네, 신뢰 있는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이렇게 멋진 분께서 대면하셔서 정비를 볼 수 있는. 저도 놀란 게 자전거 기술 또한 너무나 급변하는 게 이건 또 오래된 기술이겠지만 자전거에서 뭐 기어 변속도 이젠 그 전동으로 하는 거 보고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마저도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하시면서 연구 중이신 그리고 바로 습득하고 계신 이 민지님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너무 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뭐 그분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시든 러닝하는 분들이시든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든 그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초반에 제 피드를 보면 웃으면서 뛰고 웃으면서 라이딩한다. 그런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가식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이 너무 즐거움의 일부분이라서 사실 이 기쁜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이 컸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라는 이 단어가 제가 이제 최근에 저도 알게 된 게 무언가를 애호가라는 그 단어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인 우리가 이런 어떤 운동을 하든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애호하는 거, 이거를 즐기는, 그 순간을 즐기는 게 가장 멋진 아마추어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것, 그리고 여기 디언님이 운동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동기부여 받으셔도 좋고요. 함께 운동하는 크루가 있다면 또 좋고요.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자기 안에 이런 뭔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건강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은 저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현관용을 넘은 그렇죠. 라이더이자 러너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그리고 오히려 제가 항상 너무나 잘 뛰시거나 어떤 경제 있는 분들을 최근에 모시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문자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라이더의 입장, 러너의 입장, 이런 또 엄마의 입장 등등 너무나 다양한 입장에서의 소중한 의견, 민지님이라는 사람의 고견,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저 또한 도움이 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에게 귀감이 되어주신 민지님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그리고 여러 개 매장 등등에서 만나뵐 수 있는데요. 저도 앞으로의 민지님의 행보와 더욱더 성장하실 러너로서의 민지님, 그리고 메케닉으로서의 민지님, 유튜버로서의 민지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민지님과 같은 멋진 분들을 모셔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는 러너를 담다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촬영해주신 민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